안녕하십니까, 지리산 스토리입니다. 자, 전번에 말씀드린 건 기농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기촌할 때 조금 생각을 하고 기촌을 하시라는 의미로 기촌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뭐 이게 기촌지를 찾아다니시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기촌지로 기촌을 하시려고 하시잖아요. 근데 막무가내로 뭐 돈을 갖고 와서 토지를 매입해서 막 여기다 집 짓고 살아야겠다고 막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시골에 들어오실 때는 항상 그 지역사회에 그 정서나 특징이 있어요. 그런 거를 가급적이면 무시하지 마시고 이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지역 주민과 많은 소통과 대화를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막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오다가다 만나시게 되면 인사를 하고 제가 조만간에 이쪽으로 이제 뭐 기촌에서 들어올 건데 인사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소통도 하고 하는 게 저한테는 뭐 첫 인사죠. 그런 게 그분들한테 경계심을 허무는 부분도 되고 그 다음에 그냥 그런 게 있어요. 무조건 예를 들어서 뭐 토목공사 하면서 포크레인을 막 부르고 내가 산 땅이고 뭐 이 길은 뭐 길은 본인 게 아니잖아요. 마을 사람들 다 같이 이용하는 건데 막 그렇게 번잡하게 만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아무한테 얘기를 안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일 정확한 거는 이장님한테 내가 며칠부터 포크레인 들어와서 여기 토목공사라고 이렇게 공사하니까 이장님 죄송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얘기를 하고 마을 주민들한테 뭐 사소한 거 별거 아니지만 인사치를 우리 뭐 처음 집에 이사 오면 집들이 할 때 떡 돌리는 것처럼 그렇게 인사를 하듯이 뭐 큰 뭐 값어치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음료수라도 한 병씩 돌리면서 이렇게 해서 피해를 드리니까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불편을 좀 드려서 죄송하지만 이해해 주십사 하는 이렇게 가가호 다니면서 그 길가 옆에 있는 집들한테 인사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안 하고 막 무조건 막무가내로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뭐 건방지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길을 막기도 하고 그때부터 그런 분쟁이 생기면 아주 사소한 분쟁이 큰 분쟁으로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촌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아는 척 하지 말기, 있는 척 하지 말기, 잘난 척 하지 말기입니다. 제발. 그냥 겸손하시고 로마에 오면 로마의 법을 따르고 이분들이 그 얘기하는 게 소통이 안 되고 뭐 이상한 본인한테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분들의 정서에 맞는 대화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 뜻을 몰라도 그냥 웃어주시고 항상 미소를 짓고 인사를 자주 하다 보면 좋은 평가로 마을 사람들이 다가설 거라고 봅니다. 마을의 어떤 전체적인 회의나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로 뭐 마을에서 문화적인 행사나 어떤 뭐 이런 걸 할 때 뭐 좀 찬조한다거나 이러면서 본인의 이렇게 나는 이렇게 마을에 이롭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참조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차라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촌을 할 때 꼭 피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첫째는 이렇게 보면 막 그 나무같이 막 밑에 보면 다랭이 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논이 쫙 펼쳐져 있는 거야. 제 주변에 막 몇만 평의 논이 막 펼쳐져 있고 평야로 이렇게 막 어디 특정 지역을 제가 얘기는 못 하겠고요. 하여튼 막 그렇게 쫙 펼쳐져 있는데 가운데 집이 있거나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영상으로 본다거나 그냥 가서 볼 때는 너무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그 자연이 속이 확 트이고 막 좋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지금은 농사라는 게 농약을 안 치고서는 농사를 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또 농약 살포를 예전에는 뭐 경운기에다가 이렇게 분배기를 달아서 이렇게 막 뿌리기도 하고 막 통으로 치기도 하고 했지만 점점 발전을 하다 보니까 그냥 엄청 큰 대형 드론을 띄워서 드론이 막 농약을 위에서 이렇게 뭐 항공 헬기처럼 뿌리고 다닙니다. 물론 항공 헬기 드론처럼 생긴 또 헬기가 있어서 그걸로도 뿌리는데 그러면 그 살포하는 그 자체가 좀 높아지기 때문에 그 농약이 굉장히 공기 중으로 퍼져서 내가 살고 있는 집부로도 계속 날라오기 때문에 그 환경은 저는 굉장히 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형 큰 논이나 밭 이런 주변에는 그런 농약 분사나 그다음에 이제 분질 추수할 때나 뭐 이렇게 할 때 뭐 그거 아시잖아요. 뭐 굉장히 큰 콩밭이 있거나 감자밭이 있든 뭐 하여튼 막 트랙터 가서 또
수확을 하면 막 소음도 들리고 분진도 막 먼지가 막 날리고 그런 일도 이제 막 비일비재하겠죠. 논도 그렇고 다 그러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밭이나 논이 있는 뭐 눈으로 봤을 땐 좋아 보이는 환경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잘 봐야 돼요. 이렇게 봤을 때는 큰 산이고 나무를 식재를 이쁘게 잘 해놓은 것 같다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런 거는 이제 대단히 큰 가수원이거든요. 그런 가수원에는 또 CS기라는 그런 풍뎅이처럼 생긴 그런 차가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모든 농사 중에서 농약을 최고 많이 치는 게 가수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과실 농사 짓는 분들이 뭐 지금은 이제 보편화됐어요. 과일나무를 키울 때는 농약 없이는 절대 못 키운다는 그런 철칙이 생길 정도로 굉장히 약 없이는 키울 수 없어요. 농약 없이는. 과실은 좀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 농촌에 들어와서 아는 현실이지만 약을 안 치면 어떻게 수확도 안 되고 그냥 다 과실들이 떨어지거나 썩거나 병에 다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그 농약을 살포하기 때문에 그런 가수원 역할도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처음에 갔을 때는 막 그 소 같은 돼지 같은 TV 냄새를 맡아도 이게 시골의 냄새야. 나 이런 냄새가 그리웠어. 너무 좋지 않아? 시골 오니까 이런 냄새를 맡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절대 오산입니다. 그 냄새를 하루 24시간 냄새를 맡고 그런 거로 인해서 또 그 냄새로 인해서 막 해충, 그렇죠. 막 파리 같은 거 뭐 이런 게 또 날라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소음도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 모든 원인 중에 제일 제가 힘든 그 주변 환경 중에 제일 힘든 건 축사 같아요. 될 수 있어서 축사가 눈에 보이는 어느 일정 거리에 있는 곳에서, 특히 축사가 위에 있고 밑에 마을이 있는데 그 주변에서 사신다는 것은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거는 그 축사에서 나오는 그런 암모니아 가스 그런 냄새는 위로 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좀 가라앉는 성향이 있어서 비가 오거나 좀 흐린 날이거나 문무가 끼는 날은 더 냄새가 심하기 때문에 축사는 될 수 있으면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촌이라는 거는 기농하고 틀려서 좋은 인프라, 그러니까 좋은 환경에서 좋은 자연을 접하면서 좋은 공기와 좋은 물을 먹고 그러면서 살고 싶어서 오는 거기 때문에 반경 몇 킬로, 제 집에 몇 킬로 안쪽에는 최소한 한 1킬로 정도만 생각을 하셔도 유해 환경이나 어떤 공해나 오염의 소지를 이렇게 내놓는 것들이 없는 곳에 정착을 하시는 게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농기촌을 할 때는 자기가 보통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제가 사는 곳은 평당 땅값이 얼마고, 제가 이사 가려고 하는 곳은 또 평당 땅값이 얼마고, 그거를 도시에 있을 때 그렇게 계산을 하잖아요. 뭐 강남이 어떻고 강북이 어떻고 이런 것처럼 이 시골도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관광지를 끼고 제가 사는 이곳은 땅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올라가 있겠죠. 건축비가 딴 데서 평당 예를 들어서 건축비가 딴 데서 500들면 여기는 700들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집세 월세가 틀리고 토지값이 틀리듯이 이 시골도 어떤 인프라를 갖고 어떤 환경을 갖고 어떤 내가 살아가면서 모든 내가 기촌에서 갖고 있는 환경을 다 갖고 있는 곳은 당연히 토지값이 비싸고 집값도 비싸고 모든 게 다 상승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슬램화되고 그 지역 사람들이 자꾸 떠나고 안 살라고 하고, 하지만 나는 그 지역이 풍광도 좋고 내가 살기에는 괜찮다고 들어가는 데는 또 믿지 못할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또 집이 됐던 토지가 됐던 또 사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보통 분들이 한 10년, 15년 전 그 과거에 좀 낙후된 생각을 하세요. 시골에 오면 시골 땅은 무조건 싸다고 생각을 해요. 시골 땅은 쓸모도 없는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골 땅은 그냥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고, 시골 땅은 그냥 아무 곳에나 사도 무조건 평당 10,000원, 20,000원짜리 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건 절대 오산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도 웬만한 땅은 70에서 100만원 후덕후덕 넘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시골 땅을 평가절하하거나 그 시작이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골 사람들까지 무시하기 때문에 자꾸 분쟁이 일어나고 소통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골에도 굉장히 땅값이 비싸고 제가 사는 이 지역만 얘기한다면 여기는 거의 빈집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거의 월세집도 구하는 거는 진짜 행운입니다. 행운. 여기 이제 저의 구독자들이 제가 내놓은 걸로 한 달 살이든 월세 살이 들어와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팬데믹 이후로 인플레이션이 높아져서 고물가 시대에는 기존에 지어진 집을 내놓는 사람들 거를 사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더 좋고요. 지금은 희한하게 도시에서는 땅값이 떨어지는데 의외로 도시가 지금 고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갑자기 기농을 앞당기거나 기촌을 앞당기거나 이렇게 이쪽 시골로 유입되는 분들이 점점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값은 거꾸로 그냥 더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기촌했을 때 어느 부분이 유효하고 어떤 점이 장점이고 어떤 곳을 잘 선택하고 들어오셔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물론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작은 나라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한반도가 넓어요. 진짜 좋은 곳이 엄청 많죠. 그래서 그런 선택지를 찾는다는 게 어려운 거지. 그래서 기촌도 막무가내로 이제 모든 거를 나는 다 그만두고 시골로 가서 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리품도 많이 파셔야 되고 많은 부분을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제가 팁을 드리자면 시골에 가서 그 마을 지역에서 힘께나 쓴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를 통하면 다 돼 이런 사람들 말고 정확하게 알아보시려면 삼고초려 하신다고 마을 해관에 어머님들 농번기가 아닐 때는 항상 모여 계셔서 거기서 밥도 드시고 같이 잠도 주무시고 거기서 항상 사랑방처럼 계시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데에 떡이라도 좀 해갖고 가든가 음료수라도 사갖고 가서 인사하고 그 마을의 실정도 듣고 그쪽에 만약에 기촌지로 정하셨다면 그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자기 부모님 같이 대하듯이 자꾸 이렇게 얘기하고 말씀 나누다 보면 그분들이 본인의 땅을 팔 수도 있고 본인의 그 지역에 좋은 땅을 소개받을 수 있고 집도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기농기촌 할 때 주의사항이나 유의점을 좀 많이 공부하시고 어느 지역에 가시든 간에 그 지역에 대해서 또 많은 SNS를 찾아보면 어떤 점은 조심해라, 어떤 점은 유의해라, 어떤 건 좋다, 나쁘다는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100% 믿는 건 아니지만 좀 참고를 하셔서 기촌지를 잘 선택하시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의 힘을 쓸 수 없는, 육체적으로 힘을 못 쓰고 겨우 새끼나 먹고 이렇게 주변에서만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여건을 따져서 그런 요건에 맞는 곳으로 기촌을 하셔야지 무슨 사람 다람쥐처럼 막 산도 막 나는 평생 산만 타는 사람이라 막 날아다니는 그런 생각 하나 갖고 진짜 아주 산꼭대기 높은 오지에다가 막 길도 없는데 막 길도 없어서 막 몇 시간씩 걸어도 그거 절대 꿈입니다. 로망입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납니다. 끝까지 죽는 날까지 구해야 하니까 절대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 사람은 사람이 보이는 곳에 살아야 되고 어차피 사람과 소통, 교류해야 되고 혼자는 살아갈 수 없어요. 사람 인체가 뭡니까? 이렇게 기대잖아요. 혼자서는 살 수 없어요. 그거는 뭐 신이 되기 위한 수도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수도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뭐든지 나이와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하시고 내가 여기서 기촌을 해서 평생 살 거면 정말 좋은 환경에 좋은 인프라를 갖고 있고 내가 여기서 평생 살다 죽어도 어떠한 불편한 점이나 어려운 점은 생기지 않겠구나 하는 것을 찾는 게 최적의 기촌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또 기농하시는 거에 반대인 기촌만 농사를 안 짓고 그냥 텃밭이나 갖고 자급자족도 하면서 적당하게 이렇게 생활하실 능력이 있는 분들, 그래서 기촌을 생각하시거나 몸이 아파서 들어오시는 분들이나 경제적인 연금생활자로 여유가 있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기촌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어떤 선택지를 잘 찾아서 들어가셔야 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얘기가 유익한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서 살고 있다 보니까 제가 겪은 일들을 그대로 말씀드린 거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지금까지 지리산 스토리였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